약간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수능 그렇게 틀려서 이제 사실 메이저 의대도 쌈 싸먹는 성적이 됐잖아. 근데 그대를 안 갔을 때는 부모님의 의견으로 안 갔을 때는 한동안 좀 약간 후회도 했었단 말이지. 응. 부모님이 가지 말자 해가지고 그런 거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학원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웬만한 의사보단 잘 벌거든. 이제 웬만한 의사는 이제 당연히 페이닥터보단 잘 버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개원하신 분들 중에 잘 되는 병원 원장님들이야 훨씬 잘 벌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학원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또 괜찮아. 딱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은 사람들의 이제 시선. 얘들아, 직업은 분명히 귀천이 있더라. 직업엔 귀천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뭔 소리야? 네. 야, 밖에서 하는 거지? 네. 뭔가 약간 이제,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예시를 들면, 이제 만약에 내 프로필을 소개팅이나 선을 잡는다 치고, 하잖아? 의사라고 하면은 다 오케이인데, 이제 학원 강사 이러면은 이제, 괜찮아요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게 좀 아쉬운 거. 아쉬움이 좀 있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메디컬을 갈 성적이 나왔는데 공대를 간다 그러면 저는 메디컬 가라 할 것 같긴 해요. 딱히 싫지 않다면 본인이 좋다면 이제 네. 뭐 엄청난 큰 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저럴까? 네, 일단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수 1인 4차 함수 fx가 있고요. t에 대하여 gx가 fx를 t만큼 빼고 절대값 씌운 거를 한대요. 그건 알았고요. 자, 리미트 x가 k로 갈 때 그거분의 gx 빼기 gk가 존재하는 실수의 개수를 ht라 했잖아요. 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될까를 보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죠. fx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gx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gk만큼 내려간다 했으니까 k가 어딘지 모르지만 k 지점이 어딘가 내려가겠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좀 쉬워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는 거 먼저 할게요. 식으로도 보겠지만 식으로 보는 것도 쉽거든요. 뭐가 쉽냐면 여러분 자 절대값 분의 자 뭐가 올라와야 극한값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하나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쵸? 네. 그럼 두 개 있으면 그려지냐? 두 개 있으면 존재합니다. 두 개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서 존재하겠죠. 일단 1번. 자, 이 아이가 K라는 근을 접하는 근으로 가지면 되겠다. 근데 GX 빼기 GK는 K를 무조건 근으로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K 지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GX 그림이었는데 GX 빼기 GK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K 지점이 0되니까. 근데 아까도 알다시피 일단 접하는 근이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존재하니까 여기가 K여야 되겠죠. 여기가 K여야지만 이제 그래야지만 일단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X가 사실 베이스가 절대값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 얘가 절대값 X로 생겼으면 또 존재해요. 그쵸?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가 이 점들이 K가 된다면 이게 애초에 그래프 모양의 절대값 X-K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점들이 K가 되면 그래도 가능하겠다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은 내가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3차 함수 그리 절대값 씌웠을 때 가능한 지점이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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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가능한 지점이. 이게 그래프로 보는 거고 식으로 볼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 K가 X가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K가 X가 K보다 좀 작을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얘는 우미가 나오고 K에서 얘는 K 좌미가 나오는데 좌미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우미랑 마이너스 좌미가 같은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지점이 이제 요런 지점 우미 좌미가 부호가 다르니까 아니면 둘 다 0인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식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프로 보셔도 돼요. 네, 이건 식이 좀 더 쉬운 문제긴 하죠. 그래프 볼 때. 이제 HT라 했는데 자 해볼게요. fx는 또 이렇게 생겼죠. fx를 t만큼 내릴 때마다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이제 괜히 3개냐 뭐 2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제 예를 들어 t가 만약에 이 지점이다 이렇게 x축을 만들어주는 애라면은 올라가니까 가능한 근이 3개 우리가 원하는 k값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애매하게 이런 대로 t가 잡히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4보다 좀 크면 5개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t가 이제 4보다 좀 크다는 거는 더 4만큼 내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4면 좋겠죠? 네? 4차 함수네, 이렇게. 미안해요. 네, 4차 함수잖아. 미안해요. 3차 함수 뭐예요? 4차 함수를 해볼게요. 5개? 근데 이거 일단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 아마 정답이 같은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니에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4보다 좀 크게 내렸더니 5개라고, 4보다 좀 크게. 5개? 일단 이거 3개는 무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 2개만 나오면 되죠. 여기가 4면 좋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근 2개의 극값 3개니까. 이제 여기가 4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t는 마이너스 60과 4에서 불연속인데, 보세요. 4에서 불연속이 맞죠? 왜냐면은 4보다 좀 크거나, 아니면 4보다 4일 때까지는 근 2개의 극값 3개 나오는데 4보다 좀 작으면은 근 하나, 둘, 셋, 4개 되니까 불연속이 맞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0이어야 된다는 걸 알았죠. 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네. 문제에서 F2는 4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2냐, 여기가 2냐, 여기가 2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이고 F'2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가 2여야 되는 게 확정이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 거냐. 일단은 함수를 그리고요. 4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여기를 0으로 줄게요. 0으로 둘게요.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줄게요. 굳이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알파랑 2의 차이를 보고 문제를 맞추면 되니까 평행이동 해놨다고 합시다. 알았죠? 네. 어차피 그래프는 똑같으니까. 이게 비율을 까먹었다. 거기 말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비율. 최고차 함계수가 1인데 이것도 비율 다 있겠지. 그치? 최고차 함계수 1인 4차 함수가 여기에 64 차이 나려면은 얘랑 내가 간격이 얼마냐? 이것도 당연히 있겠지. 있겠지. 있는데 그걸 까먹었어. 네가 말하는 건 이제
여기 뭐냐, 1회가 말한 거는 얘랑 얘 사이의 비율과 여기 극값 차이의 비율이 1대 루트 2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4차 함수가 이게 똑같을 때 그걸로 풀긴 할 거야. 까먹어서 내가. 네, 가봅시다. fx 빼기 4가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ix라고 할까요? 상관은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지점이 누구냐? 여기 지점이 이제 루트 2분의 알파거든요. 루트 2분의 알파를 넣어봤더니 더하기 4로 해서 ix하고 루트 2분의 알파 넣어봤더니 2분의 알파 제곱. 여기는 2분의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4제곱 더하기 4가 마이너스 60이 나온다고 하자. 극소값이.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64. 알파의 4제곱이 4의 4제곱이니까 알파가 4예요. 네, 알파가 4입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요. 간격이 4였네.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요. F4 더하기 H4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 F4는요. 이게 fx 그림이죠. 그러면 얘는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2개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F4를 구하라는 거는 이 그림에선 6을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더 쉽죠. 아, 이것 때문에 이래야 좀 식이 복잡하다 했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쉽죠. 그렇죠? 6을 넣으면 F4 값은 나오고 같은 Y 값이니까. H4는 아까 5개 아니었나요? 네, 5개니까 5 더해주면 정답이에요. 이 정도면 간단한가요? 이거는 식이 복잡하진 않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극대사, 극소 마이너스 60을 유지하는 그래프이기만 하면 되니까, 예, 평행이동 잘 이용하고, 식을 구하면 좋겠죠.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IX로 써야 돼. 니네 문제 풀 때. 왜냐면 급하게 풀다 보면은 이게 FX인 마냥 생각해도 여기다가 4 집어넣을 수가 있어. 예. 그럼 답이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씨발 이상한데 이걸 못 느끼면 이대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제. 예. 일단,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42번.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 얘도 수능 문제였을 텐데. 네. 42번 진짜. 가봅시다. 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네, 쉽지가 않네요. 네. 42번. 문제는 간만에 이 문제는 대충 풀지 않고 타이트하게 좀 풀어볼게요. 타이트하게. 대충 하지 않고. 네, 좀 따져가면서 풀면 좋은 문제니까.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일단 그려놓고 이 사이에 fx가 알아서 그려질 거임 이거고 gx 뭐 연속이란 말도 없고 문제에서 hx를 그릴 거예요. t가 0보다 클 때 gx 플러스 t t가 2보다 좀 클 때 g의 x 플러스 t입니다. 자, h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hx를 그려볼게요. 좀 쓰려고 먼저 hx를 쓰게. 먼저 해보자. 예를 들어 x가 한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x에 마3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g의 마3이긴 한데 마3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3의 우극한이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3 넣었으니까 얘는 t가 2 플러스니까 마3에다가 2 플러스라는 건 마1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거니까 마1의 우극한은
f 함수여야 되겠죠? 이 부분은 f 함수일 거니까. 그러면은 마삼보다 더 왼쪽에서는 그냥 이 직선 내에서 우극한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마삼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이 나오는데, x 곱하기 여기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왜요? 자, 마삼보다 왼쪽에 값을 넣으면은 그 x 값의 우극한, 여기는 x 플러스 2의 우극한,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 y 값이 나올 건데, 중요한 게 마이너스 3이 들어가냐 마냐이거든요. 딱 마삼 넣었을 때 아까 안 됐죠? 마삼 넣었을 때 여기 f로 바뀌었죠? 이쪽 우극한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럼 x가 마삼부터 어디까지 해볼 거냐인데 바뀌는 게, 자, 일단 이 애매한 점을 이제 x라고 하면은 얘 우극한은 이제 x, 그 다음 녀석의 우극한은 f의 x 플러스 2 집어넣은 거죠. 얘가 2니까. 내가 봤을 때 두민아, 너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좀 큰일이다. 분명히 나는 이제 강조를 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3부터 어디까지냐 바뀌는 게 마1까지겠죠. 마1 넣어봤더니 딱 마1의 우극한은 fx잖아요. 그쵸? 그리고 1의 우극한은 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1 넣었을 때 바뀌었으니까 마1보다 좀 왼쪽까지만 봐야 되겠죠. 마1보다 왼쪽까지만 이 친구의 극한은 f 쪽에서, 얘는 x 쪽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중요해. 얘가 2 플러스인 거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거 다시 풀라하면은 못 푸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해했다면 내가 그 다음 부분에 범위랑 써지는 게 뭐니라고 물어볼 거야. 지금 물어보려고. 뭐가 써질지 불러봐봐. 범위랑. 너가 지금 이걸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열심히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이래는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2명밖에 없잖아, 지금. 이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지. 뭘까? x가 마1보다 좀 클 때야. 뭘까? fx랑 x 플러스 a. 좋아요. 잘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흘러듣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면 돼요. 범위는 어떻게 될까? 범위는 마이너스 포함되고, 네. 1을 네. 1을. 네, 1을 그냥 대입해. 안 되죠. 딱 1을 넣었을 때, 딱 1일 때는 우극한이 x 플러스 2니까 안 되죠. 딱 1을 넣어봐야죠. 근데 잘했어요. 어쨌든. 여기 좀 아쉬웠지만. 마지막 거는 다시 이걸로 회귀하는데, 이제 x가 1보다 클 때가 되겠죠. 네. 이거 해줘야 된다는 사실.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려집니다. 이제 일단은 마3, 마1, 네, 1, 세 개로 나눴을 때, 자, 저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 둘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딱 중간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같은 y값으로 그려지겠죠? 이 값을 미리 구해놓을까요?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3이겠네요. 3을 지날 거고. 그 사이에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이 친구를 그려볼 건데, 마3부터 마1까지 x 곱하기 f, x 플러스 2인데, 몰라요. 마1부터 1까지 얘인데 몰라요. 중요한 건 둘 다 아직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0을 근으로 갔지만 0이 범위 없거든요. 네, 그 옆에 거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없어요. 그래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h1을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여기는 7 해줘야 되겠죠? 네, h1은 3이네요. 그쵸? 네. 자, 함수 hx는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 아니지 않나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알 수가 없지. 개소리야, 이게. 그치? 당장의 fx 다항함수가 0이라고만 해도 0 다항함수로 쳐야 되나? 아니라 치고. 몰라. 상수함수도 다항함수 맞잖아.
수투에서는 좀, 미적분에서는 무조건 다 나오는데, 수투는 약간 애매하긴 해. 몰라, 0 하자. 그럼 0으로 깔리면은 연속 아니죠. 그쵸? 근데 디귿번으로 바로 가서, 얘를 좀 타이트하게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니까 해설지가 EBS 해설지인가? 그게 fx를 특정 함수로 놔두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네, fx를 특정하게, 그러니까 fx 조건이 여기 있어요. gx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 감소한대요. 그 딱 거기 fx 부분이죠. fx 감소함수인 거 아무거나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얼마 이거 잡아놓고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아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fx를 대충 이런 다항함수로 잡아놓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지 말고 타이트하게 봅시다. 안 그래도 돼. 근데 좀 구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 좀 구해. 감소함수인 건 알겠는데 함수값 좀 구해보자. 마3에서 함수값은 마3 곱하기 f-1. 여기 함수값은 마3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여기 함수값 좀 찾아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곱하기 f-1. 그쵸? 자, 1 곱하기 f-1. f-1. 자, 여기 함수값은 여기다가 좌극한 넣는 거는 3 곱하기 f1 넣어볼게요. 자,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fx가 감소함수니까 이 자식보단 얘가 밑에 있어야 잠깐만요. 감소함 이거 확인해 보자. 좀 이따가 확인할게요. 일단 전체 집의 최소값을 갖느냐 아니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랑 얘를 비교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2콤마를 지나는 감소함수죠. 그쵸?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2죠. 알고 있으니까 대입할게요. 6. 얘는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쵸?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아, 뭐야. 자, 잠깐만요. 이 녀석의 마이너스 1 왼쪽을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f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f의 1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좀 이따 이거 비교 좀 해봅시다. 알았죠? 비교할 거고, 이거 이렇게 쓰지 말자. 이 새끼 뭐였냐? f에 그냥 마이너스 1이었냐? 이거였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둘을 볼 건데, 내가 궁금한 건 그럼 이거죠. 최소값을 가지려면, 이 친구의 값이 제일 작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일단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얘랑 얘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얘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원래 f의 마이너스 1보다 f1이 작죠? 감소함수라 했잖아요. f1이 작겠죠? fx 감소함수니까 작겠죠? 근데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이거에 3배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3f1은 마6보다 밑에죠? 얘보다 밑에겠죠? 그쵸? 마6보다 아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3f1은요. 이미 여기서부터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새끼가 선생님 제일 밑에면 어떡해요? 뭐 알바노 뻥 뚫려 있는데. 예, 이래서 그냥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요. 감소함수이면서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이걸 굳이 막 fx를 뭐 특정 함수를 막 대입해가지고 풀어보고 이지랄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문제가 뭐라 했냐면 정답지가 fx 이렇게 가정하고 이거 하나도 안 되니까 얘 하나도 성립 안 하니까 일단 틀린 거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맞긴 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좀 짜친다 이거지. 이게 수능 문제인데 짜치게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 아까 말했지. f-1보다 f1이 작아. 그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2인 거 알아. 3f1은 마이너스 6이야. 얘보다 한참 밑에 있어. 최소값 없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 넘어가 봅시다. 44번까지는 그냥 할 것 같고요. 여기 뒤부터는 좀 쉽거든요. 제가 보니까. 네. 3번 어렵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걸 수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아, 그래요? 아, 이번에 수능 때 나올래나? 모르겠네.
기억 니은 디귿 잘 안 낸, 수학에서 잘 안 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다른 과목에 너무 많아. 탐구 과목은 싹 다 거의 기억 니은 디귿으로 거의 내잖아, 절반 이상. 이미 많으니까 합답형 굳이 낼 필요 있냐?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가 합답형이 그래도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좀 편하게 주잖아. 그러면 디귿번이 그냥 거의 2분의 1 확률로 찍는 문제가 돼가지고 잘 안 내. 찍어 맞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수능은. 그래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 번호 배치도 원래 예전에 초창기에는 무조건 8문제 나왔을 때 앞에 5문제 객관식이잖아. 그럼 무조건 걔네 번호 다 다르게 냈단 말이야. 골고루 한 개씩. 그러니까 28번을 찍기가 용이해지는 거지. 27번까지 푼 친구는 28번 찍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재작년인가 언젠가 그 미적분 그 객관식 5문제에 나오는 번호가 3종류밖에 없었어. 이제 없는 번호 2개 수학인데 앞에 공통에 많이 깔아놓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약간 요즘에 틀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27번과 28번 답을 무조건 다르게 한 적도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27, 28이 똑같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꼬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찍어 맞추는 건 안 된다 의 논지를 좀 갖고 있는 곳이라 기억 니은 디귿 잘 안 내. 찍어 맞출 수 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한 번 단답형에 나온 적이 있는 거 알지? 22번 로그 문제로, 지수 로그 문제로. 2023년 예, 21번이냐? 21번인가 보다. 기억이 맞으면은 뭐 1이고, 틀리면 0이고, 맞으면 100. 맞다. 그 문제도 결국, 정답이 0이 없다는 걸 아는 친구면 7분의 1의 확률이거든.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치. 7분의 1의 확률 나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 여튼, 그렇더라. 뭐 그런 얘기야. 그리고 객관식에 요즘 트렌드가 잘못된 게 28번을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돼. 왜냐면은 28번은 5분의 1의 확률로 찍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차라리 아예 못 푸는 애들이 많아지면 잘 찍어서 정답률이 20%가 넘어. 28번이. 아예 어려우면 손을 안 대니까 애들이. 바로 그냥 직감으로 찍어버리니까 28번 문제가 정답률이 오히려 올라. 28번 너무 어렵게 내면은 손을 안 대니까. 원래는 30번은 어렵게 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작년 30번 진짜 쉬웠거든. 근데 연속인 거와 될 수 없는 그래프가 눈에 바로 보여. 절대값 했을 때. 감소함수인가 뭐 그런 거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일단 30번 쉬웠는데 28번도 어렵진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역함수 할 줄 알면 좀 쉽던데. 근데 작년 거는 미적이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웠어. 나중에 이제 곧 볼 거야, 미적분 문제. 연수가 프린트해도 있고. 올해는 미적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 마지막이니까, 그쵸? 마지막이니까. 예쁜 문제들로 좀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중심같이 막 하는 문제 말고. 예, 진짜로요. 근데 미적분 하기 원래는 계산 하기긴 한데, 미적분 하기 영어로 칼큘러스거든요. 칼큘러스가 계산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자,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고 fx를 적분했으니까 이제 4차 함수겠죠? 4분의 1 뭐 x 4제곱한 4차 함수예요. 얘를 이제 쓰자면 fx 적분한 거 라지 f라고 이름 붙이면 네, 라지 fx 여기 라지 ft인 거죠. 결국 fx를 적분한 4차 함수를 얘만큼 빼 이거니까 결국 t를 근으로 가져져. 제가 라지 fx만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전체를 그리면 이제 어딘가를 여기를 t로 잡으면은 이제 거기 t점이 x축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값이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근의 개수가 뭐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0이 되는 부분. 7근의 개수 gt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옳은 거 fx가 x제곱에 x-1일 때 g1은 1이냐?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은 이제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g1이라는 건 여기에 1 박아봐 라는 거고, t가 1일 때야 라는 거니까 예, 근 한 개예요. 그쵸? 네, 맞았죠? 네, 기억번.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4차 함수일 거고, 4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인테그랄 나오면은 이렇게 식으로 한번 표현하는 거가 중요할 일이 꽤 됩니다. 꽤.
무조건 해라라고 말하진 않을 건데 저렇게 써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은근히 있어요. 자, fx는 0의 실근이 개수가 3개이면 ga는 3인 실수 a가 존재하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일 때 네, 3개짜리가 있냐? 예, 있죠. 예를 들어 여기가 a면은 3개, 여기 위에도 3개 무조건 있겠죠. 무조건. 선생님 똑같으면 어떡하나요? 응, 여기 3개. 얘만이 아니죠. 여기 다 되죠. t가. 좋아요. 그러니까 님은 맞았죠. 디귿번입니다. 리미트 t가 b로 갈 때 b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gt라는 애와 더하기 gb가 6이래요. 그러니까 t 값이 b로 갈 때 그 근의 개수의 극한값과 본인의 함수값이 6을 만족하는 실수 b의 값이 0과 3뿐이면 f4는 10이다. 디귿번 때문에 이제 문제를 가야겠죠. 차라리 이 문제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날리고 디귿번으로 바로 조건 이렇게 박스 한 다음에 디귿번만 딱 놔두고 문제 내도 돼요. 그래 놓고 F4 구하셈 이렇게 문제를 내도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풀어보는 거니까 6개요. 뭐 여기 말하는 거겠죠. 이게 똑같은 아이일 거야. 라고 하고 GB는 2개. B보다 좀 크면은 4개. B보다 좀 작아도 4개. 이쪽도 마찬가지로 되니까 극한값도 존재하고 다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면 좀 안 되는 게 GB가 3개인데 B보다 좀 클 때는 4개, 작을 때는 2개면은 안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아니구나. 여기를 B라고 쳤을 때 클 때, 작을 때 하면 이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고 하여튼 B는 극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B보다 왼쪽일 때, B보다 오른쪽일 때 모두 같은 근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극값인 애 중에서 6개 만족하는 애는 얘밖에 없더라. 가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죠. 그쵸? 네. 값인 B에서 얘도 안 되거든요. 얘는 3개에 옆에 4개, 옆에 4개 안 되거든요. 0이랑 3이라고요? 예, 끝났네요. 그러니까 라지 fx가 아니다. fx로 가자. fx가 근이 0, 3, 2분의 3 가질 거니까 최고차항계수 1이었으니까 요게 fx가 돼서 너무 쉽게도 f4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0, 3 가운데 2분의 3. fx는 라지 fx 프라임이니까 네, 바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 틀린 거예요? 틀렸을걸? 이거 10이 안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 10으로. 그러면 틀렸죠. 네. 틀렸죠. 최고차항에서 1도 줬기 때문에. 제 논리가 틀린 게 없어가지고, 네, 맞을 겁니다. 44번 할게. 네. 4번. 열 문제째일 거야, 이게. 근데 오늘 좀 약간 문제들이 어려운 것도 있긴 했는데 좀 쉬운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식 많이 안 쓰고 건너뛴 것들도 있고, 건너뛴 건 많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냥 이제 푸는 거지. 평상시에는 좀 이제 잡담도 하고, 좀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이 친구를 볼게요. x분의 얘가 존재한다 했어요. 다시 한번. x분의 분모가 0이 되는 인수인 x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안에 이게 들어있다면 얘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fx-1이 결국 x제곱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벌써 거의 다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x 곱하기 fx가 마사 x제곱 더하기 x인데 푸는 방식이야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양변의 x를 나누는데, 그럼 x가 0보다, 이건 제일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건 약간 돌아가는 방식인데, 그럼 x 나눌 거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야 되겠죠? 0보다 클 때는 fx가 이 직선보다 커,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바뀌어서 이 직선보다 작아 라고 풀던지 둘 다 0,1에서 만나니까. 봐봐요. 둘 다 0,1에서 만나요. f0도 1이에요. 만나는데 기울기가 이런 직선이래요. fx가 이 직선의 왼쪽과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왼쪽에선 작고, 오른쪽에선 크려면 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통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푸는 것보다 제일 베스트는 그냥 대입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것만 할게요. fx가 요거니까 대입을 하면 x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가, 자, 이게 되었으니까 또 x가 없어지거든요. 이 문제가 예쁘게도 없어지면서, 자, 이 자식이 얘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넘겨서 풀어도 되겠죠? 되겠죠? 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좀 더 예쁠 듯. x제곱을 나눠줘도 된다고 칩시다. 양수니까 일단. x가 0일 때를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일단 나눠줄게요. 네,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나왔죠?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d가 작거나 같다 해가지고 알파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F5의 최대값. 네, 알파 범위 나왔고 F5는 여기서 구해보시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의 범위 알았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야, 알파 범위가 마사부터 4 나오는 거 맞지? 네, D는 0보다 작다를 쓰면은, 그쵸? 따라서 이제 마사 넣었을 때가 제일 크겠네요. 그쵸? 네. 이런 문제입니다.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그거 알면 쉽다 이거죠. 극한값 구하는데, x분의 뭐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분모 0인데 극한값 존재하려면은 위에 인수 x 있어야 되고, 인수가 몇 개 있으면 그때부터 괜찮니? 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 2개는 있어야 돼. 라는 걸로 그냥 보고 바로 푸시면은 아주 쉽죠.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막 전개해가지고 f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해야지 절대값 분리한 다음에 막, 진짜야, 진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들은 얘기인데, 주변에, 여기 송도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많대. 나는 사실 동춘동이면 그럴만도 하다 생각하는데, 송도에 있는 분들도 그렇다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죠. 공부 좀만 해도 안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실 건데, 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 놀랬어요.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중학교 애들 중등 선행 담당 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등 선행이면은 고등학교 걸 가르치겠죠? 그 쌤들은 진짜 한 명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싹 다 식으로 싹 미는 것 같아요. 네, 학원에 왔던 그 선행학원 애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풀어주고, 또 인수 이제 개수 정리해가지고 풀어주니까 왜 이렇게 짧게 푸니에요? 막 전에 선생님 막 칠판 한 3번 갈았다고, 식으로 풀면서. 이런 얘기 너네가 했었나? 그래요? 그러면 또 해버렸네요. 네, 갑자기 그냥 그 요즘 들어 많이 듣는 얘기라. 네. 좋아요. 더 하지 맙시다. 네. 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어쨌든 뭐 넉넉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아, 우리 이거 좀 정해졌어요. 선생님 좀 이거 좀 얘기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정했어요? 올지 말지? 저는 친구 오겠습니다. 드민이 오면 온다고? 아, 알아서 고민해.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만약에 저 혼자 온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래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이래가 좀 싹 풀어온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런 데에서 모르는 거 있어도 물어봐, 그냥. 네가 혼자 공부하는 거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지. 토요일에 안 나온다고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래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물어보고 그래. 아니면 내신을 물어보든가. 내신에 있었죠. 난 상관없어. 그래. 그런 거 물어보든가. 난 뭐든 상관없고. 그게 뭐시기냐? 그 정해진 게 이거야. 우리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없다 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원래 다음 주에서 목토 하자 했잖아.
아마 이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신에 어린이날 화요일은 무조건 하고, 어린이날은 무조건 하고, 이날도 무조건 할 건데, 이날이 좀 약간 애매하다. 내가 봤을 때 애매해. 그게 10분이지. 그치. 끝나는 날. 약속. 뭐, 그거는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지난번까지는 둘 다 한다였어. 이 레아. 이거 화요일에 그랬어요. 이때는 와야 되고, 어린이날은 할 거고, 이날은 무조건 수업할 거고, 아마 4, 30일 거야. 5월 2일은 아마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자, 일찍 끝났네. 예. 근데 오늘은 내가 또,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일찍 끝난 거고, 오늘은 일단 내가 또 보충이 있어가지고 학원에 계속 있을 거야. 공부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